그 국방위원회 네. 소집해서 회의를 할 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요청이 왔으면 갔을 것인데 네. 예. 어제 가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자 했으나 어제 이렇게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국방위에서 예. 소집을 해서 증인 신청을 해주시면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날 비상계엄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정도만 인식을 했고,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은 언론 보도에서 문자를 딱 보면서 그때 최초 인지를 했습니다. TV를 그때 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그 자막으로 떠서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된 이후에 전임 국방장관께서 VTC로 소집을 했고, 그때 임무는 별도로 전화로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제 특수사령부는 여러 가지 임무 중에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해서 인원을 통제하는 것과 선관위 시설 확보해서 외곽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여론조사꽃 네, 거기 지역에서 유수공장. 그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것과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초 임무 받은 것은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고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외곽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를 해서 안에 있는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시설 외곽을 확보하고 경계해서 똑같이 관련 장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받아서 수행했습니다. 그때 우선 그래서 각 부대별로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가장 가까운 부대 순으로 판단해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공수 여단하고 707이 국회를 담당하게 됐고, 네. 9공수 여단하고 3공수 여단이 선관위하고 여론조사꽃을 담당하게 제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를 지금 잘 못 찾아가기 때문에 아, 그 위치를 몰랐습니까? 일부 국회 같은 경우는 아는데 여론조사꽃이나 이렇게 선관위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상시에 가지 않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선발대 개념을 군에서 편의대라고 하는데 그 인원들을 먼저 빨리 보내서 위치를 좀 확인해보고 거기를 어떻게 가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좀 시켰습니다. 다 간부들이 지금 다 퇴근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상 소집을 하고 출동 준비를 갖추고 또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좀 됐습니다. 됐어요. 아마 707이 그때 조금 빨리 소집돼 됐던 것은 그날 대테러 관련된 부대 자체 나중에 해보면 야간 훈련들이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어서 일부 인원은 이미 소집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인원은 좀 빨리 출동 태세가 갖춰졌습니다. 707은 헬기로 투입시키다 보니까 헬기가 준비하는데 거의 지금 제 기억으로는 50분 이상이 소요가 돼서 헬기가 전개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도착한 이후에. 국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확보하고 출입을 통제하라고 임무를 부여했고, 그 임무를 부여된 상태에서 이동을 했을 때 최초 저도 판단했던 것은 가면 인원이 없어서 건물 안에 들어가서 내부로 들어가서 예. 이렇게 잠그면 인원 출입 통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도착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앞에 막 밀집해 있어서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만약에 강제로 들어가게 되려고 하면 이게 다른 수단을
뭐 물리적 수단, 비물리적 수단을 뭐 한다 하더라도 인력으로 밀어놔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네. 다른 통로를 네. 찾으라고 했고 다른 통로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갔을 때의 모습이 사실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우선적으로 절대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아 그랬습니다. 질타는 개인에게 주지 마라. 예. 거기 지침이었고. 예, 두 번째는 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전에 두고 중점을 두고 해라. 우리 요원들뿐만 아니고 네. 거기 있는 민간인들이 절대 피해를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전을 하라라고 두 가지 지침을 하달을 했습니다. 당시는 상황이 좀 대부분 급박해서 구두로 다 대부분 하달을 했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다 못했는데 저는 기록돼 있는 거로 제가 뭐 일단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전팀들이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정면으로 그를 들어가게 되면 앞서 지침을 줬듯이 국민 피해되는 상황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고 들어가는 다른 통로를 찾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팀들도 들어가서 인원을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의원들을 뽑아내라. 근데 그것은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지휘를 했는데 거기에 그 좌측에 그때 국회 상황이 속보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그 비상계엄령 해제가 가결된 것이 그 뒤로 받은 제 공안시 01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한 3분 뒤에 그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 공안시 10분 전인데 한 공안시 한 09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 시간부로 그 국회에 있는 인원들, 아까 나왔던 선관위 있던 인원들, 전개됐던 인원들을 당장 임무를 중지시키고 안전한 지역으로 재집결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때 철수하기 전에 전임 장관께 보고를 드렸고 장관께서도 그냥 알았다 하셨고 제가 그래서 제가 지시해서 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탈시켰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작전 중점은 최소는 국민의 안전이었고 절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안 된다라고 지시를 하고 출동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 있는 707 팀들한테 공포탄이든 어떤 사격을 하지 마라 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는데 바로 옆에 법무실장이 있었습니다. 지시를 했단 말이죠. 네.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놨는데 네. 법무실장이 옆에서 와서 저한테 조언을 그 사항은 사령관님께서 결심할 사항이 아니고 계엄사령관께서 그 부분은 지침을 주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령관께서 결정하면 안 되고 계엄사령관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참모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계엄사령관께 제가 그것에 관한 사용에 관한 확인을 제가 그때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 위에 계엄사령관께서 쓰면 안 된다 예. 라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제가 최초 판단했던 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지시사항과 일치를 했기 때문에 그 지침을 그대로 이용해서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최초에 계엄사령관이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1시간 뒤에 계엄사령관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네. 지명되기 전에는 그
전임 장관으로부터 대부분 전화를 지시사항을 받았고 그 뒤에는 뭐 일부는 장관님한테 받은 것도 있고 일부는 계엄사령관한테 받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 장관한테 지시 받은 사항들도 그때는 계엄사령관에게 대부분 보고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일부 시행하고 이렇게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1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아, 대통령께서 직접 예. 사령관님 전화로 비아폰으로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고 그러면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예. 이동 상황 이동 사항을 예. 확인하고 제가 지금 기억은 그 예. 이동 상황만 물어보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이동 사항을 물어보고 그때가 한 몇 시쯤 됐습니까? 전화 받은 시점이. 그건 지금 제가 잘 작전 중간이었습니까? 예, 작전 중간쯤 그러니까 병력이 그 국회한 도착할 때쯤이거든요. 하기 전이었는데 그게 네.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누구 비서관이 먼저 대통령 그렇지 전화입니다라고 왔습니까? 아니요. 바로 왔습니까?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직접 받았는데 대통령 목소리였습니까? 예. 그래서 707 부대 이동 사항이 어떻느냐 이런 예. 걸 했고 답변을 드렸고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끝냈고요. 예. 그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하셨고요. 이제 뭐 이동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동 중이가 예. 있다라고 그 작전 사항을 말씀을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개인한테는 실탄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지역대나 대대 단위로 통합 보관해서 우발 상황에 대비하라고 탄통을 들고 간 것입니다. 그거는 그 작전 실시간에도 예. 그 버스에 뒀거나 특정 지역에 놓고 절대 휴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아시겠지만 북한 그 오물쓰레기 풍선 이 문제가 계속 상황이 있었고 예. 제가 저 북한 상황과 관련돼서 내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부로 표출하기 위한 도발이나 후방 지역의 테러 이런 상황들이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비 태세를 잘 갖추라 네. 라고 강조를 계속 해왔었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설사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는 그건 제가 거부를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특히 작전에 투입했던 우리 특전대원들한테 대단히 사령관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하들은 분명하게 제가 투입하라고 지시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입했던 우리 부하들에 대해서 그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할 테니 부하들에게 책임이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안 말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오물 쓰레기 풍선 상황 때문에 계속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긴장하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임무 지시가 같이 내려가면서 실제 투입될 때 그때 어디로 가라고 임무가 하달이 됐기 때문에 일부 인원은 그 인원이 아마 전파가 다 안 돼서 그렇게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사무실 안에는 이미 방첩사 요원이 들어가 있었고 구공수는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까? 네. 분명한 것은 사무실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밖에 있거나 일부 인원이 그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 앞에 현관 예. 고기 좀 일대에 있다가 예. 중지지실에서 빠졌습니다. 분명히 사무실은 들어가지 않았고 나머지는 제가 예. 그 안의 상황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선관위 인원에 대한 무슨 구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억류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작전은 아예 시작하지도 않고 제가 중지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외곽 경비 임무를 외곽 수행했고 경비를 하기 위해서 위치 확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다가 임무가 중지됐습니다. 그럼 선관위 안에 간 부대는 방첩사령부다 이 말씀이시죠?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가니까 다른 부대가 와 있었다 이런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일부 그것은 매우 부대가 중요한 있었- 문제입니다. 우리 특전사의 그 명예와 전립과도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도 누구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제가 그 부대가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3공수는 건물 외곽에 현관 앞에까지만 가 있었고 내부는 어쨌든 다른 분명한 부대가 것은- 들어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고 분명한 것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는 거는 솔직히 좀 제한되고 그거는 위에서 판단해서 저한테 부여된 책임은 제가 분명히 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특전대원들은 어찌됐든 지금까지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이 이번 사령관의 지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투입됐던 여단장과 특임단장 이하 이 인원들은 제가 격려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괴감이 드는 비방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